2005년 7월 11일 구미영은 난가 파르바트 정상에 있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산을 내려갑니다. 정상 등반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날씨가 나빠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눈이 옆으로 날려 점점 더 앞이 안 보입니다. 이런 고도에서는 작은 문제도 금방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느립니다. 그녀는 다리가 지치고 손이 차갑습니다. 아래 길은 좁고 가파르며 노출되어 조금만 실수해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산뿐만이 아닙니다. 미영은 큰 압박감 속에서 등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 14개 산을 모두 오른 첫 여성 타이틀 경쟁에 참여 중입니다. 두 명의 등반가도 같은 기록을 노립니다. 후원사와 언론이 주목하며 긴박함이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과 움직임, 지연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산에 오르게 한 그녀의 선택이 이제 시험대에 오릅니다. 익스트림 엣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년 전 어느 추운 오후, 구미영은 초유의 경사면에 서서 그 거대한 정상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산이 너무 높고 도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구미영은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꿈을 꾸었습니다. 구미영에게 초유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천천히 오르면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이 시험당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추워서 뼛속까지 떨렸고 한 걸음마다 집중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도 소음도 없었고 일정한 호흡 소리와 몸과 정신이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계속 질문만 있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봉구리들은 지평선 너머로 구름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피로를 잊고 세상 꼭대기에 선 듯했다. 미영이 그곳에 서 있을 때 그녀는 단순히 산만 본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았고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느꼈습니다. 초유는 그녀의 높이에 어울림을 증명했고 눈 덮인 거인들 속에서 새로운 꿈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설 수 있다면 세계 최고봉에도 오를 수 있고 역사상 처음으로 8,000m급 14좌를 모두 오른 여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고산 등반을 시작한 평범한 공무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고미영은 한국 대가족에서 두 아들, 네 딸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고미영은 1989년 22세에 농림수산부 근무 중 처음 등반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 근처 북한산을 걷던 고미영은 등반가들이 만경대 바위를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자신감에 고미영은 놀랐고 그 순간 등반에 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불꽃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고미영은 곧 등반 훈련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991년 고미영은 콜론 알파인 스쿨에 입학해 힘과 기술을 기울여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고미영의 등반 사랑은 산 위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 그녀는 작으면서도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연의 힘은 고미영을 겸손하게 했고 단순함은 그녀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맑은 공기를 느끼며 모든 움직임에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면 소음과 스트레스가 허무하게 느껴졌고 산에서의 평화에 비해 일이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97년 고미영은 인생을 바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미영은 11년간의 공무원을 그만두고 등반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최고 등반가들에게 훈련도 받았습니다. 90년대 후반 고미영은 국가적 아이콘이자 대한민국 스포츠 클라이밍계를 지배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그녀는 매년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여자부 우승을 했습니다. 9연승이었고 그녀는 등반할 때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2005년에는 더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고산 등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초유에서 시작했지만 두 번째로 에베레스트를 선택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이는 잠깐의 우회였습니다. 매주 파트런에서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독점 영상이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혹은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파트런 익스트림 커뮤니티에서 만나요. 2007년 5월 미영은 신뢰하는 등반 파트너 김재수와 함께했다. 둘은 함께 거대한 에베레스트에 얼어붙은 경사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상 앞엔 29,000피트의 눈, 얼음, 설렘만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처음부터 미영을 시험했습니다. 얼어붙는 바람과 희박한 공기가 그녀의 한 걸음마다 생존을 위한 싸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발이 아팠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는 듯했다. 그녀가 높이 오를수록 길은 위험해지고 눈은 깊어졌으며 숨겨진 크레바스가 위협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그녀는 계속 위로 올라가며 날씨가 좋아지길 바랐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미영은 왜 그곳에 있는지 자신에게 되새겼습니다. 정상에 올라 자신에게 한계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피로가 쌓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프를 잡아당길 때마다 숨이 차고 아팠습니다.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린 다리와 타는 듯한 폐, 그리고 그녀를 뒤로 밀어내려는 듯한 바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해냈습니다. 미영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자 심장은 뛰고 눈물은 뺨에 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의 지붕 위에 서서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 산을 정복하며 지구상 14개 최고봉 등정의 꿈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해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영과 제수는 7월에 세계 12번째로 높은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해가 가기 전 그들은 다시 힘을 합쳐 세계 14위 고봉 시샤팡매에 올랐습니다. 즉 2007년 그녀는 세계 14개 최고봉 중 3곳을 등정했으며 이는 여성 최초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용기, 결단력으로 한 해에 세계의 8,000m급 산을 오른 최초의 여성이자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더 높은 루트를 향해 나아가도록 더욱 자극했습니다. 암벽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침묵의 순간을 경험하며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8년 미영은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와 세계 4위 고봉인 로체에 첫 도전했습니다. 가장 강한 등반가도 그 산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미영이 정상에 오르고 살아 돌아오려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1년 내내 열심히 훈련했고 산이 던지는 모든 도전에 대비했습니다. 5월 중순 그녀는 눈으로 뒤덮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그녀 주위를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본구리들을 바라보며 자신만이 해낸 일을 이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두려움과 고통, 의심 대신 자부심과 안도, 경외심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미영의 내면에 있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야만의 산으로 더 잘 알려진 K2였습니다. 그녀는 그때 몰랐지만 2008년 7월 이번 원정은 14차 등정의 꿈과 생명까지 위협할 뻔했습니다. 미영은 김재수, 황동진, 박형효, 김효경 등 여러 팀원들과 함께 K2의 경사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가장 힘든 도전이었다. 사람들이 K2를 야만의 산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산의 경사면이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거센 폭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사면은 가파르고 용서 없으며 얼음과 바위가 등반가를 미끄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쉬운 길도 안전한 순간도 없고 오직 위험과 두려움만 있습니다. 미영은 산에서 몇 주를 보내며 대부분 비슷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밧줄을 잡고 산을 오르며 자신을 끌어올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아래 얼음 경사에 삼켜질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얼어붙은 땅에 부츠를 받고 아이스툴을 조심스럽게 휘둘렀습니다. 희박한 공기 때문에 호흡이 힘들었고 미영은 자주 멈춰 폐를 쉬게 했습니다. 조금씩 물과 음식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K2 같은 산에서는 정상에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영은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천 피트를 오르며 두려움과 피로, 집중력이 뒤섞였습니다. 7월 1일 미영과 재수는 오후 5시 40분쯤 팀원들보다 먼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시간보다 늦은 시각입니다. 그날 등반로에는 사람들이 몰려 느려졌고 많은 등반가들이 산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미영과 재수는 해가 산 너머로 지기 시작하자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등반으로 이미 지쳐 있었고 이제 어둠이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헤드램프는 희미한 빛 속을 간신히 비췄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로프는 아직까지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발 26,000피트가 넘는 악명 높은 병목 지점에 다가섰을 때 재앙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막을 수 없고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오후 3시 병목 위에서 거대한 얼음이 떨어져 천둥처럼 내려와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부쉈습니다. 등반가들은 순식간에 휩쓸리고 로프가 끊어졌으며 눈과 얼음이 경사면을 덮었습니다. 등반가들의 비명소리가 바람에 메아리 쳤습니다. 미영재수와 수십 명의 등반가들이 병목 위에 고립되었습니다. 얼음과 눈이 로프를 덮고 파괴했으며 일부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너무 지쳐 있었으며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위나 아래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마다 산에서 떨어질 것 같아 더 많은 얼음이 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미영과 재수는 필사적으로 병목 구간을 통과하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로프 없이 길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 밀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경사면도 모두 비슷했고 어디를 봐도 온통 눈뿐이라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정상에서 길을 잃고 얼어붙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순간 멀리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자정쯤 두 셰르파 체어링 보트와 파상 보트가 조난당한 등반가들을 돕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정쯤 얼어붙은 어둠을 뚫고 등반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윙윙 얼굴을 핥히고 아이젠알의 눈은 한 걸음마다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다 폭풍과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미영이 병목 지점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영은 길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두려움에 눈을 크게 뜨고 위험한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남자들은 미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몸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용기의 말을 속삭이며 미영이 날카로운 얼음과 무너지는 눈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치고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미영과 재수를 위험한 경사면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끝없는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비교적 안전한 4번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살아있었고 비록 떨고 있었지만 안전했습니다. 산은 그녀에게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팀원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효, 김효경, 황동진은 K 더 높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전 빙하 붕괴로 혼란을 겪었지만 산은 자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 8월 네 번째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며 수톤의 바위와 잔할대가 경사면을 따라 쏟아졌습니다. 이후 거대한 눈사태가 이어졌습니다. 3명의 등반가는 눈을 피하지 못했고 눈과 얼음에 휩쓸려 그 자리에 침묵과 참혹함만 남았습니다. 미영은 살아서 산을 내려왔지만 그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 커서 14좌등정이라는 목표를 포기할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14좌의 꿈, 이 정말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을까?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그 꿈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걸까? 만약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그 참사가 있고 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미영은 동료 한국인들과 언론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았고 신문과 잡지, 인터뷰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용기와 진심, 비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등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대표했습니다. K2는 단순히 위험한 등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그곳에서 동료들을 잃었고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산을 외면하거나 관심을 구하는 대신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슬퍼하며 아픔을 겸손히 안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움 없는 연궁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간 진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인터뷰에서 미영은 동료들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슬픔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린다고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두려움 없는 등반과 끈기는 그녀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모험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산악 기술과 대담한 여정에서 보인 용기와 결단력 덕분에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모두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그 기대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계 최고 14개 산을 모두 오른 첫 여성의 꿈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2008년 K에서 끔찍한 사고를 겪은 후 그녀가 그만뒀어도 비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전을 이어가 마나슬루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이는 한 시즌에 14개 본구리 중 3개를 추가로 등정한 것입니다. 2005년 등반 시즌이 시작될 무렵 미영은 14개 본구리 중 7개를 등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로써 미영은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좌를 모두 등정한 여성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의 조국은 늘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응원한 사람은 미영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목표의 오윤선도 있었습니다. 윤선은 열정적이고 빠른 등반가로 남들이 꺼리는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2005년 그녀는 이 경쟁에서 선두였습니다. 그녀는 9산을 등반하며 미영을 앞섰습니다. 2005년은 언론에 의해 경쟁이 시작됐고 일부는 이것이 미영이 산을 오르는데 위험하게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경쟁 중이던 스페인 여성 등반가 이도르네 파사반도 있었습니다. 경쟁이 시작되자 언론이 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후원사와 언론이 두 등반객의 기록을 재촉하며 개인적 꿈을 경쟁으로 바꿨습니다. 미영은 콜린 스포츠, 윤선은 블랙야크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각자 팀에서 최초로 모든 본구리를 오른 여성 등반가를 원했습니다. 서서히 후원사들이 뒤에 있으면서 압박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대가 따랐고 정상에 오를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한계나 꿈이 아니라 결과와 헤드라인,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오빠는 후원사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혼자 등반할 돈이 부족했기에 후원사들이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수들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안전할까요? 글쎄요,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 압박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2005년 미영은 마칼루와 강첸중가를 등반했습니다. 달라길이 등정으로 올해 3번째 정상에 오른 미영은 불타오르며 또 다른 기록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보였습니다. 이업적으로 미영은 3년 연속 8,000m급 본구리 등정 최초 인물이 됐습니다. 이 라이벌 구도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고 두 선수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국에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처럼 여겨졌습니다. 팀고 대 팀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불꽃이 그녀를 자극해 거의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한 시즌에 4개의 거대한 정상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등반은 그녀를 한계로 몰았지만 다음 원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2005년 7월 미영은 난가파르밧 베이스 캠프에서 다음 모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요리용 불에서 나는 연기 냄새와 희미하게 녹아내리는 눈의 향기가 멀리서 그녀를 감쌌습니다. 뾰족한 본구리들이 하늘을 찌르고 얼음 경사면은 아침 햇살에 분홍빛으로 빛났습니다. 텐트는 바람에 펄럭이며 삐걱거렸습니다. 회색 바위 위에 다채로운 색이 돋보였고 등반가들의 로프 점검 소리와 대화, 경고, 숨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눈사태 소리와 섞였습니다. 이제 미영에겐 익숙한 광경입니다. 몇 주간 상위 캠프 설치와 고소 적응 후 그녀는 정상 등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성공하면 이번이 14개 중 11번째입니다. 출발 직전 미영은 삼촌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결연함과 연약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정상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삼촌에게 마지막 인사일 줄 몰랐습니다. 난가파르밧은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산 중 하나로 킬러 마운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산의 거대한 경사는 아름답지만 위험하며 숨겨진 얼음과 눈사태, 예고 없는 폭풍이 많습니다. 수년간 많은 등반가들이 난가파르밧을 정복하려 했지만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이전에 다른 본구리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산도 반드시 정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피부를 칼날처럼 파고드는 얼음바람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숨 쉴 때마다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했고 희박한 공기는 그녀의 폐를 쥐어짜듯 모든 걸 쏟으라 요구했습니다. 장갑에 고드름이 달렸지만 미영의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앵커의 밧줄을 감고 지점을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에 다가갔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소중했습니다. 다른 원정대의 동료 등반가들도 미영이 등반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등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심지어 전문가들마저도 그녀의 팬이 된 듯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미영은 한계를 극복해야 했고
7월 어느 날 오후 3시쯤 마지막 능선을 힘겹게 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박동이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폐를 태우는 듯 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아팠지만 그녀는 억지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된 싸움이었고 손을 뻗을 때마다 발을 디딜 때마다 그녀는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로프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녀는 멈춰서 위를 올려다보았고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가파르바트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둘러싸고 끝없이 그리고 조용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푸른 하늘 아래 눈과 바위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떨며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산을 올라 꼭대기에서 하늘과 바람만 있는 곳에 혼자 섰고 온몸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얼어붙은 땅을 짚으며 떨었습니다. 장갑을 뚫고 들어온 냉기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 고통, 의심이 모두 사라지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미영과 그녀의 꿈만 있었고 꿈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미영은 정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짙어지며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이는 폭풍이 다가온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산을 내려올 때마다 차가운 돌풍 때문에 한 걸음씩 걷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소용돌이 치는 눈 속을 뚫고 캠프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완전히 지쳐 있었고 폭풍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피로에 지쳐 가혹한 산악 날씨에 갇혀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11일 미영과 팀은 캠프 2로 하산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하지 못한 듯합니다. 미영이 해발 2만 피트의 블레이드 리지로 알려진 구간에 접근할 때쯤 날씨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내려가던 중 강한 바람이 산을 강타하며 그녀의 재킷을 잡아당기고 뺨을 핥귀었습니다. 눈이 미영의 눈을 찔렀고 아래 얼어붙은 경사는 곧 무너질 듯 했습니다. 가시거리가 사라지고 짙은 구름과 눈이 그녀 주위를 덮었습니다. 앞 능선은 안개 속에 사라졌고 걸어온 길도 자취를 감춘 듯 했습니다. 한 걸음마다 세상의 끝을 걷는 느낌이었고 한번 미끄러지면 끝없는 허공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균형을 잡기 힘들 정도였고 두 발로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미영의 발이 미끄러졌고 순식간에 그녀는 거의 5,000피트 아래의 협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등반팀은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았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끔찍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 무력감에 휩싸인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꾸미던 그 산은 이제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원정대는 베이스 캠프의 다른 등반가들과 동료 오윤선과 함께 필사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폭설이 헤드램프 불빛을 삼키고 바람은 금세 흔적을 지웠으며 울퉁불퉁한 지형이 걸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산이 이미 그녀를 삼켰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우며 그들은 저녁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미영의 팀은 그녀가 살아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오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과 협력하던 파키스탄 군 구조 헬리콥터가 협곡에서 미영의 시신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움직임과 생명 징후도 없었고 결국 미영이 끔찍한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등산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등반가들이 더 빠르고 더 높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르려는 위험한 경쟁 심리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후원사의 역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후원이 기록 도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후원이 속도를 늦추는 걸 막았던 건 아닌지 의문도 남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데스존에서 보조 산소를 사용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이 성취의 의미를 바꿔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르네 파사바는 14개 본구리 등정 최초 여성으로 경쟁이 생명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향한 추구가 너무 지나쳤던 것은 아닌지라는 아픈 질문을 남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고 용감하게 사세요.